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서 반가워요. 선생님은 인천국제고에서 수학을 지도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하고 하고 싶은 주제는 절대값이 있는 함수의 그래프 그리기예요. 절대값 있는 함수를 좀 쉽게 그리는 방법, 그런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그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식을 보고 어떤 걸 더 알아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같이 공부할 거예요. 자, 그럼 이제부터 문제를 한번 보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모의고사 기출 두 문제를 뽑아봤어요. 첫 번째 기출은 x의 절대값이 있는 그래프고요. 두 번째 기출은 x와 y의 절대값이 있는 그래프예요. 이것도 이따가 같이 한번 그려볼게요. 그리고 우리 문제집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형태인데요. 전체 절대값 한 형태, x의 절대값 한 형태, y의 절대값 한 형태, x, y 모두의 절대값 한 형태, 이 형태들도 같이 해볼 거예요. 여기에서 얘는 x의 절대값을 왜 안 했을까요? 안 한 게 아니라 절대값을 해도 제곱이 붙으면 x 제곱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값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절대값을 쓰지 않았을 뿐 x의 절대값을 한 형태와 똑같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게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이에요. 이거는 예전에 배운 내용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간단하게만 언급을 할 거예요. 만약 잘 모른다면 여러분들 다시 한번 공부하고 수업을 듣기 바랄게요. 자, 평행이동은 점과 도형이 다르죠. 점은 그대로 이동합니다. x축으로 a만큼 이동하면 그대로 더해주고요. y축으로 b만큼 이동하면 그대로 더해줍니다. 하지만 도형은 부호를 바꿔야 돼요. 이런 도형의 식이 있으면 x축으로 a만큼 이동하면 x-a를, y축으로 b만큼 이동하면 y-b를 x와 y 자리에 그대로 대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점은 그대로 더하고 도형은 부호를 바꿔서 대입한다. 이거 기억해주면 되고요. 자, 대칭이동은 훨씬 쉽습니다. 대칭이동은 여러분들 똑같아요. 점이나 도형이나 똑같은데 x축 대칭이동하면 y의 부호가 둘 다 바뀔 거고요. y축 대칭이동하면 x의 부호가 둘 다 바뀔 거예요. 원점 대칭하면은 둘 다 부호 바꿔주면 되고요. x, y. y는 x 대칭이동하면 자리를 바꿔주면 되는 거죠. 점이나 도형이나 똑같구나 라는 거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림을 그릴 건데 여러분들 수학이라는 게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간단한 아이디어를 여러분들이 이해만 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핵심 아이디어는 뭡니까? 라고 하면 식입니다.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식을 보고 그리죠. 그러면 우리가 대칭이동을 해보고 평행이동을 해봤을 때 식이 안 변할 때가 있을 거예요. 식이 안 변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만 알고 있으면 아주 쉽게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면 y는 x제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우리는 y축 대칭한 그림을 그릴 겁니다. 그러면 그림 그리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y는 x제곱을 그림을 그려놓고 이 그림을 y축 대칭시켜도 되겠죠. 근데 꼭 이 방법만 있는 건 아니고요. 이 식을 y축 대칭시키고 이 식에 맞는 그림을 그려도 되는 거예요. 그럼 y축 대칭하면 아까 얘기했지만 x의 부호가 바뀔 거예요. 이렇게 x 자리에 x의 부호를 바꿔줍니다. 그리고 나서 보면 그냥 x제곱이네? 그러면 얘에 해당되는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되죠? 그림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똑같네?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면 돼요. 무슨 말입니까? 라고 하면 우리 y축 대칭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잖아. 그런데 식이 안 변해. 그럼 식만 안 변해? 그림도 안 변한다는 거지. 그림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y축 대칭한 그림은 또 이 그림이라는 거야. 이게 무슨 의미예요? 우와, 이 그림에서 얘가 y축 대칭하면 그대로 일로 이동하고 얘가 y축 대칭하면 그대로 일로 이동해서 하나도 변하는 게 없다는 거죠. 이거 우리가 미리 캐치했다면, 미리 알고 있다면 그림을 어떻게 그리면 됩니까? 다 그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데칼코마니 압니까? 데칼코마니 할 때 대칭인 그림을 만들고 싶을 때 우리가 데칼코마니를 하게 되는데 물감은 어디에다 뿌려요? 양쪽에 뿌려서 찍습니까? 그럼 더 그림이 안 나와요. 한쪽에만 뿌려서 찍어내면 정확하게 대칭인 그림이 나오죠. 이것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Y축 대칭이라는 거 알면은 굳이 양쪽을 다 그리는 게 아니라 한쪽만 그림 그려놓고 Y축으로 찍어내면 나머지 부분을 훨씬 더
쉽게 그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쪽 그림 그려놓고 나머지는 Y축 대칭시켜서 그린다. 이게 중요한 아이디어입니다. 시기에 안 변한다. 아, 원래부터 대칭인 그림이구나. 자, 이거 이용해서 이제 우리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자, 아까 선생님이 했던 문제인데요. 이 문제예요. 자, 이 문제 어떻게 그릴까 한번 볼게요. 일단 전체 절대값은 약간 다릅니다. 전체 절대값은 절대값 안이 양수냐 음수냐가 중요합니다. 절대값 안이 양수면 절대값이었을 때 아무것도 변하는 게 없을 거예요. 근데 절대값 안이 음수면 그건 뭘로 바꿔줘야 돼요? 양수로 바꿔줘야 돼. 이것만 여러분들 하면 되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거 그림을 그리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거 그림을 그릴 건데요. 이 안에 있는 거 그림은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고요. 이거 인수분해 되죠? x 마이너스 3과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럼 이렇게 마이너스 1 찍고요. 3 찍고요. 이렇게 아래로 볼록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겠죠? 여기에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원래부터 x축 위는 양수니까 절대값 씌워도 그대로예요. 근데 절대값 씌웠을 때 이 x축 아랫부분, 이 음수 부분은 양수로 바꿔줘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길이가 그대로 유지가 되도록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왜? 부호만 바뀌니까. 숫자는 안 바뀌어. 그러니까 이게 그대로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 길이가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올라가죠. 그래서 x축 아랫부분을 접어 올린다라고만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실제 그림 모양은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면 되고요. 자, 지우개로 좀 깨끗하게 지워줄게요. 이 아랫부분을 지워야 돼요. 이렇게. 이 그림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문제 할 건데요. 두 번째 문제부터가 우리가 진짜 하고 싶었던 거죠. 자, x의 절대값이 있는 형태인데요. x의 절대값이 있으면 x의 부호를 바꿔도 시계 모양이 안 변하겠죠. 무슨 말입니까? x의 부호 바꾸는 거 우린 뭐라고 해요? y축 대칭이라고 합니다. y축 대칭을 하면 x의 부호가 바뀌어요. 이렇게. 그런데 x의 부호를 바꿔도 어떻게 됩니까? 시계 모양이 그대로네. 원래 절대값 안에 마이너스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y축 대칭에도 시계 모양이 그대로라는 건 원래부터 그림이 y축 대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릴 때 다 그릴 필요가 없다는 거야. y축으로 접을 거잖아. 그럼 이쪽만 그림 그리면 되는데 이쪽이 바로 뭡니까? x 양수 부분이에요. x 양수 부분에서 얘는 절대값이 필요가 없겠죠. 절대값 아니 양수라는 의미니까. 그러면 이렇게 절대값을 벗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그림은 아까 여기서 그렸었죠. 이 옆에서 그렸으니까 마이너스 1과 3 찍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렇게 아래로 볼록인 그림이었어요. 이렇게 아래로 볼록인. 근데 x 양수 부분만 그리라고 하는 거니까 이렇게 그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y축으로 대칭시켜서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3이겠죠. 아, 이런 식으로 그리면 아주 쉽구나. 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y의 절대값이 있으면 y의 부호를 바꾼다 하더라도 y의 부호를 바꾸는 걸 x축 대칭이라고 합니다. y의 부호를 바꾼다 하더라도 시계 모양이 그대로라는 거예요. 시계 모양이 안 변해. 그럼 원래부터 그림도 x축 대칭이에요. 그러면 그림을 그릴 때 x축 대칭을 시키려면 이 x축으로 접을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 쪽, 이 위에만 그림 그리면 돼요. 이 위가 바로 뭡니까? y 양수. y가 양수면 y의 절대값을 씌우는 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될 거고. 이 그림 아까 그렸던 그 그림이잖아. 이 그림. 마이너스 1하고 3 찍고 이렇게 아래로 볼록인 그림을 그리라고 했죠. 그 중에 이 위에만 그림 그리라는 거야. 위에만. 그럼 나머지 부분은 x축 대칭 하면 되니까 x축 대칭해서 접어버리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얘도 마찬가지예요. 자, 얘는 x의 부호를 바꿔도 되겠죠. 그게 무슨 대칭입니까? y축 대칭. y축 대칭해도 됩니다. x의 부호를 바꿔도 시계 모양이 안 변해요, 지금. 여기도 바뀌겠지만 실제로 이렇게 하면 똑같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x축 대칭해도 시계 모양이 안 변해요. y의 부호를 바꿔도 시계 모양이 안 변해.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겠죠. 근데 무슨 대칭해도 원점 대칭해도 시계 모양이 안 변해요. 왜? 원점 대칭은 x, y의 부호를 다 바꿔주는 거거든. 근데 이렇게 바꿔준다고 해도 지금 결국 이렇게 됩니다.
다 안 변하잖아. 그러면 다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 되는 대칭은 어디에만 그림 그려도 그림이 충분합니까? 어차피 Y축 대칭 시킬 거잖아. 그리고 X축 대칭 시킬 거잖아. 그럼 여기에 그림 그려놓으면 여기 찍을 거고 여기 찍겠죠. 그 다음 원점 대칭이라는 건 Y축하고 X축 해도 되고 X축하고 Y축 해도 되니까 결국 여기도 대칭을 시켜서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만 몇 사분면? 1사분면 X 양수, Y 양수 부분만 여기만 그림 그려도 충분하다는 거고요. X, Y 다 양수면 절대값을 씌우는 게 의미가 없어요. 양수면 절대값을 그냥 벗기니까 이거 그림 그리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림은 아까 여기서 그렸었죠. 마이너스 1 찍고 3 찍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아래로 블록인 형태였잖아요. 그 중에 1사분면만 이렇게 그리라는 거예요. 1사분면만. 이거를 어떻게 합니까? Y축 대칭하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3 찍히고 3과 마이너스 3이겠죠. 이쪽으로 이렇게 Y축 대칭. 그 다음에 얘를 X축 대칭하고 원점 대칭은 어떻게 합니까? Y축 접고 X축 접어도 되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림을 쉽게 그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연습해 보세요. 굉장히 쉽습니다. 이렇게 그려야 여러분들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어요. 핵심 내용 한 번만 정리하고 그 다음에 갈게요. 자, 전체 절대값은 어떻게 하라 그랬죠? 전체 절대값은 그냥 안에 있는 거 그림 그려서 X축 아랫부분만 접어 올리는데 접어 올린다는 의미는 X축으로 대칭시킨다는 의미예요. 접어 올린다. 자, 이거는 X의 보로 바꿔도 되니까 Y축 대칭이죠. X의 보로 바꿔도 시계 모양이 안 변하니까. 그러니까 원래 X 양수일 때 Y는 fx를 그림 그려서 나머지 부분은 Y축 대칭해서 찍어낸다는 겁니다. 왜? Y축 대칭이면 이쪽에만 그림 그리면 되니까 이쪽에 X 양수 부분. 자, 얘는 Y의 보호를 바꿔도 안 변하겠죠. Y의 보호를 안 변하면 X축 대칭이에요. X축 대칭이면 이쪽으로 찍어낼 거니까 여기 부분 Y 양수 부분만 그림 그린 후 나머지를 X축 대칭해서 찍어냅니다. 자, 얘는 X 보호 바꿔도 되고 Y 보호도 바꿔도 다 상관이 없기 때문에 X축 대칭, Y축 대칭, 원점 대칭이 다 됩니다. 그러면 1사분면에만 그림 그려도 찍히고 이렇게 찍었다 찍으면 원점 대칭이 되는 거니까 다 그릴 수 있어요. 그래서 X, Y 양수 부분에만 그림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다 찍어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겁니다. 자, 넘어갈게요. 우리 모의고사 기출 아까 기억나나요? 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두 개를 한번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림은 X의 절대값. X의 절대값 있으면 무슨 대칭이라고 그랬어? Y축 대칭. 왜? Y축 대칭하면 X의 부호가 바뀔 건데 그래봐야 절대값하는 부호가 의미가 없잖아. 그러면 원래부터 그림이 Y축 대칭이니까 그림은 어디다 그립니까? 여기에만. 여기가 무슨 부분이니까 X 양수 부분. X 양수 부분에서 X의 절대값을 씌우는 게 의미가 없죠. 기가 막히게 절대값이 그냥 다 벗겨지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절대값 벗겨서 그림 그리면 돼요. 그럼 얘는 X 절편은 Y 0일 때니까 X 5값. Y 절편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0값. 그리고 이쪽에 그림 그리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얘를 어떻게 하라고요? Y축 대칭.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5겠죠. 이런 V자 모양이 나올 거고요. 자, 두 번째 그림은 X, Y에 다 절대값이 있지만 이건 조심해야 돼요. 이거는 절대값 아닌 X-2잖아요. 그러면 X의 부호를 바꾸면 이게 시계 모양이 변해요. 이거 Y축 대칭하면 X의 부호가 바뀌긴 하는데 이렇게 X 부호가 바뀌면 이 전체를 마이너스로 묶어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때 이 마이너스는 필요가 없잖아요. 절대값 안에 마이너스는 필요 없으니까 바꿔줄 수 있는데 그럼 이렇게 보면 이게 식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거는 Y축 대칭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식이 달라지니까. 식이 달라지면 그림도 달라진다. 이게 당연한 거죠. 그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얘는 그림 그리면 바로 그릴 수 없고 얘를 먼저 그림 그리는 거예요. 얘를. 그리고 나서 X축으로 얼마만큼? 이만큼 평행이동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X자리에 X-2가 들어올 테니까. 그래서 얘를 그려주는 거고요. 얘는 X, Y 모두의 절대값이 있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죠. X축 대칭, Y축 대칭, 원점 대칭이 모두 다 되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에만 그림 그려도 돼요. 그러니까 X 양수 부분, Y 양수 부분, X 모두 양수 부분에만 그림 그릴 겁니다. 그럼 X가 양수인데 절대값이 왜 씌워? 필요가 없잖아. Y가 양수인데 절대값이 필요가 없잖아. 그럼 기가 막히게 절대값이 다 벗겨집니다. 그럼 X, Y 더한 게 4니까 X절편 4, Y절편 4 찍고 그냥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이거를 Y축 대칭하고 그 다음 뭡니까? 얘를 X축 대칭하고
그 다음에 얘를 원점 대칭은 Y축하고 X축 하면 되니까 이렇게 그림 그린 다음에 X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하면 되니까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마이너스 4는 어디로 갑니까? 마이너스 2로. 원점은 어디로 갈까요? 2로. 4는 어디로 갈까요? 6으로. 그리고 Y축 값은 그대로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그려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마른 목골이 나온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여러분들 오늘 수업은 내용이 다 끝났는데요. 여기서 끝내면 아쉽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약간 응용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무슨 응용입니까? 라고 하면 절대값이 없어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값이 없다 하더라도 이 식을 봤을 때 지수가 짝수면 x부호를 바꿔봐. 그걸 y축 대칭이라고 하거든요. x부호를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는데 지수가 짝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변하는 게 없잖아. 그럼 얘는 뭡니까? 얘가 원래부터 y축 대칭이구나. 이런 걸 미리 알 수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는 x축 대칭에도 식이 바뀔 거예요. y축 대칭에도 식이 바뀝니다. 그런데 원점 대칭을 한번 해봐. 원점 대칭을 하면 y의 부호도 바뀌는데 누구의 부호도 바뀌어요? x의 부호도 바뀌어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 마이너스 옆으로 넘겨보면 이 마이너스가 나와서 또 곱해지니까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식이 똑같아. 우와, 식이 하나도 안 변해? 이거는 원점 대칭인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원래부터 원점 대칭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우함수, 기함수란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짝수지수 함수, 상수항을 포함한 짝수지수 함수를 우리는 우함수라고 해서 y축 대칭 함수라고 하고요. 이런 홀수지수 함수를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기함수, 원점 대칭 함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참고적으로 마지막 얘기입니다. 이 식까지도 우리가 얻어낼 수 있어요. 자, 이게 우함수, y축 대칭 함수의 정의인데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y는 fx가 있어. 얘를 y축 대칭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x의 부호가 바뀌겠죠. 근데 얘네들이 똑같아. 똑같다는 건 얘랑 얘가 같다는 거죠. fx와 f-x가 똑같아. 그건 y축 대칭 함수. 다른 말로 우함수라고 얘기하고요. 자, 기함수는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왜 기함수입니까? 라고 하면 y는 fx가 자, 원점 대칭을 해봐. 원점 대칭하면 y의 부호도 바뀌고 x의 부호도 바뀔 거예요. 그런데 y는 해서 바꿔주면 이렇게 될 거고요. 이 두 개가 같으면 우리는 원점 대칭 함수인 거죠. 그게 바로 이겁니다. 근데 이 마이너스 옆으로 넘겨주면 이렇게 되겠죠. 이게 바로 원점 대칭 함수의 정의, 기함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절대값 있는 함수, 그 다음에 꼭 절대값이 없더라도 우리가 대칭을 시켰을 때 식의 모양이 안 변하면 이거는 대칭이구나 라는 걸 미리미리 알 수 있다는 거, 그거 꼭 여러분들 기억하기 바라고요. 자, 이쯤에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수업 마칠게요. 안녕.